칼 야스퍼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칼 야스퍼스는 키에르케고르에게 니체가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 스스로 자신의 철학은 키에르케고르와 니체가 던진 물음에 관한 대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스퍼스는 당시 독일 관념론이 말하는 것처럼 이성은 진보를 통해 완전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반면 한계 상황에서 비롯된 좌절을 통해 이성의 진정한 한계를 자각하고요, 초월을 향해 나아감으로 존재의 실현의 길을 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야스퍼스는 실존의 문제에 다가가기 위해 먼저 자연과학적인 방법의 한계를 지적했죠. 자연과학은 모든 존재를 객관적 존재, 즉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방법 또한 밖으로부터 탐색하는 자세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나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 말했죠. 야스퍼스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내가 나를 밖으로부터 관찰할 수 있을까? 야스퍼스는 나는 나의 내면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실존은 곧 외부적으로 나에게 속하는 것과 쉽게 나의 것과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버리고 났을 때 남는 자신만의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스퍼스에게 실존이란 무엇일까요? 실존은 곧 외부적으로 나에게 속하는 것과 쉽게 남의 것과 교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났을 때 남은 나 자신만의 것, 그것이 실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모든 껍질을 벗겨내고 어떤 다른 것과 혼동할 수 없는 알맹이로서의 나, 바로 나 자신이 바로 나의 실존이다. 알맹이로서의 나가 바로 나의 실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즉 다른 사람과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놀이를 하고 비슷한 외적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실존이 아니라 내가 아니어도 친구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는 우리가 실존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실존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실존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물음에 관해 야스퍼스는 유신론적이고 사회적인 실존을 주장했어요. 이런 사상은 하이데거와 다른 입장이었죠. 하이데거는 무신론자였고 친나치주의자였죠. 그렇지만 야스퍼스는 나치에 대항해서 싸웠죠. 야스퍼스는 자신이 인생에서 독일 나치즘에 반대하면서 인생 가운데 한계 상황을 맛보기도 했죠. 그럼 야스퍼스가 말하는 이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쓴 인생의 맛을 본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을 말한 실존주의자가 되었는데요. 야스퍼스가 말한 한계 상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이에요.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한계 상황이라고 했죠. 한계 상황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죠. 인간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고통이라는 것이 한계 상황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통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런 고통은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을 모두 포함해서 인간의 존재를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셋째, 죄책감. 죄책감은 인간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감정이죠. 이런 죄책감은 인간의 양심에 의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인간의 존재를 괴롭히는 요인, 그래서 이런 죄책감은 인간의 존재를 괴롭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 비극이죠. 비극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이죠. 비극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그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야스퍼스가 언급한 한계 상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연재해, 사고, 전쟁과 같은 재난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재해, 사고, 전쟁과 같은 재난은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죠. 이러한 재난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삶을 파괴할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 고문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었죠. 질병, 고문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인간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다고 했어요. 이러한 고통은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 이야기했죠.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별과 같은 개인적인 상실, 이런 것이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상실은 인간의 삶을 공허하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 이야기했죠. 네 번째, 야스퍼스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 억압과 같은 사회적 불안정이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이러한 불안정은 인간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 자체를 상실하게 한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야기했죠. 한계 상황의 유익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계 상황은 인간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주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런 한계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만 이야기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강한 정신력이죠.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계 상황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강한 정신력이 있어야 한다. 강한 정신력이 없다면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두 번째,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희망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한 것이죠.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도움입니다.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그 도움을 받아서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안 해준다 그러면 제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한계 상황에 이르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이거 쓸모없는 거구나. 오늘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네 번째. 한계 상황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재정립해야 한다. 한계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계 상황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재정립, 그러니까 돌아보고 다시 가야 할 방향성을 세우는 거죠. 한계 상황은 이렇게 나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깨닫게 해주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드는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한계 상황을 통해 나 자신의 존재를 재정립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야기했어요. 한계 상황이 오면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기 위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한계 상황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오히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스퍼스의 한계 상황은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죠. 한계 상황은 인간의 한계와 무력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반면 인간의 가능성도 보여주는 통로, 채널인 것이죠. 그래서 야스퍼스는 우리가 한계 상황을 통해 나 자신의 존재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스퍼스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속단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음을 깨달았죠. 그런데 야스퍼스는 이런 한계 상황을 실존의 과제로 발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스퍼스의 이런 실존 철학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어떤 한계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 상황을 바꿔서 기회로, 발판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